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주최 문재인 스탑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밤이 될 텐데 촛불은 들지 않을 것이고 뭘 들긴 들 텐데 뭘 들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에 불을 켜가지고 들지. 어쨌든 야간 집회는 처음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로 좌파 세력이 문재인 지지 골수 지지 세력이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한다든지 뭐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올곧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뭐 어떻게 해달라든지 하는 이런 반민주적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그런 운동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은 자유민주 반공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은 외면해 왔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난리를 펴니까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했더니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청원합니다 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지난 4월 30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이에 이 탄핵 청원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감일이 언제냐 하면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며칠 남았느냐? 5, 6, 7, 8, 9, 10, 6일이 남았는데 현재 18만 2,441명입니다. 18만 2,441명이니까 대답을 해야 될 의무 기준점이 20만이니까 20만에 지금 한 8천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18,000 앞으로 하루에 4,000명 정도 들어오면은 20만을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하는 이 청원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국회의원을 향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답은 뭐 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논리적으로 왜 탄핵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썼기 때문에 20만 명 정도 되는 이 동의를 누른 사람들은 이것 정도는 읽어봤을 겁니다. 큰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시범적인 것이고 정말 법률가들이 정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탄핵할 것은 탄핵하는 식으로 아주 내용 있는 글을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 이의제의 한다는 이런 전술에 비추어도 나름대로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만 2,441명. 이분들은 아마 한국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보는 건전한 시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분들이 20만 명 정도 현재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청원서를 한번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죄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 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하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죄입니다. 3.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 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작년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켜놓고 개인의 일탈일 뿐 국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죄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묵인해 왔습니다. 특히 드루킹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 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반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곧 범죄 행위에 동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죄입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첩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대공 용의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 해도 모자를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 번째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인이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전격 건의합니다. 정원 동의 18만 2,441명입니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로 국가안보 문제, 그리고 대선의 여론 조작, 그리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걸 다 뭉뚱그려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헌법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달라지겠죠. 내용이. 중대한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을 했을 때 국회는 3분의 2 가결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소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오히려 개헌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없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가 정책이 있다면 국민도 대책이 있습니다. 국민도 수단이 있습니다. 국민 주권론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론. 문재인 정권이 이런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생각이, 가치관이 헌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론인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은 국민 주권론이 아니고 계급 주권론입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사람의 범위, 그리고 민중의 범위, 정의로운 세력의 범위, 진보 세력의 범위, 민족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민 중 일부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을 자기 편과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국민으로 분열시킵니다. 국민 분열 정권입니다. 계급 투쟁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만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도 분열시켜버립니다. 진실의 분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과학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조작합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국가적 판단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쪽으로 몰고 감으로써 대한민국 주류 세력, 국군에 대한 정오심을 부추겨가지고 총선 대선에서 이기려는 이 전략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대책은 뭐냐? 그 대책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쓰는 것이, 그게 신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이 해보는 겁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다가 보면은 어떤 계기를 만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난 70년 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많았습니다. 안 될 줄 알면 포기한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수밖에 없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 될 줄 알면서도 도전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을 했는지 안 될 줄 알고 도전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는 그 정신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만이란 고지 한 9분 능선까지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17,559명만 더 누르면은 문재인 정권이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답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게 20만을 넘기는 그 순간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한 것이 크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손으로 탄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